세상에 좋은 자산들은 무겁고 나누기 어려웠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여는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데 왜 일부만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은 곧 토큰 씨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큰 씨는 블록체인 기술로 지은 미래의 건축가였죠. 토큰 씨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RWA 토큰입니다. 거대한 건물의 권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24시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마법의 열쇠죠. 자산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중간 과정이 사라져 수수료는 저렴해졌고 프로토콜에 따라 자동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잠들어 있던 자본을 깨워 새로운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끌 열쇠입니다. 금융시는 전통 금융의 질서와 법규를 수호하는 전문가로서 말했습니다.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토큰의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권리가 전통적 자산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국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규제는 다르죠. 국경 없는 규제는 큰 숙제입니다. 토큰 증권은 분명 자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지만 안전한 울타리를 짓는 일 역시 혁신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결국 토큰 증권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의 효율성과 꼼꼼한 법적 장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렸습니다. 앞서 얘기는 토큰 증권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토큰 증권 혹은 자산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를 새로 짜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면 증권 계좌 안에 전자증권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증권이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실물 자산의 소유권이 블록체인 코드 형태로 쪼개져 거래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한마디로 현실 자산 RWA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꾼 전산상의 소유 증표입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펀드 지분까지도 하나의 블록체인 상에서 조각 단위로 나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증권이 계좌 속 주권이라면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속 주권입니다. 이는 왜 매력적인가? 첫째,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휴일 구분 없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죠.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자산 유통의 속도 혁신입니다. 둘째, 조각 투자가 쉬워집니다. 일주, 일좌 단위의 제약 없이 소수점 단위로 나눠 소유할 수 있으니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 예를 들어 대형 빌딩이나 미술품도 일반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거래 비용이 낮습니다. 중개기관이 사라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를 체결하니까 수수료, 청산 비용, 인건비가 대폭 절감됩니다. 넷째, 자동화, 프로그래밍 거래가 가능합니다. 배당, 이자 지급, 상환, 심지어 의결권 행사까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처리하죠. AI, 로보 어드바이저와 결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자산이 굴러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스테이블 코인과의 궁합이 탁월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환전 과정 없이 글로벌 투자와 정산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토큰 증권의 확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토큰은 발행 주체, 보관자, 유통 플랫폼의 지위가 애매하죠. 즉,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기술 리스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나 해킹, 지갑 분실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처럼 중앙기관이 개입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장치 부재입니다.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같은 보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만약 플랫폼이 파산하면 투자자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AML, KYC 문제, 즉 자금 세탁과 국경 초월 리스크가 큽니다.
익명성과 탈중개성이 장점이자 동시에 감독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다섯째, 인프라 중복 비용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기존 예탁결제 시스템 위에 또 하나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얹어야 합니다. 이중 시스템 유지 비용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비용과 편익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큽니다. 제도 미비, 법적 불확실성, 기술 리스크가 아직 시장 신뢰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시범 사업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더 큽니다. 제도가 정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자증권이나 ETF 도입기처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입니다. 첫째, 증권성 판단의 명확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법제도 개편. 블록체인 원장을 공식 장부로 인정하고 예탁 결제, 공시 기능을 디지털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셋째, 감독, 보호 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 사고 보상, 분쟁 조정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넷째, 국제 협력. 토큰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내법만으로는 완전한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제 공조 없이는 자금 세탁 위험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론입니다. 토큰 증권은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 기술이지만 아직은 신뢰의 제도화가 따라오지 못한 미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자산의 유통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전자증권이 그랬고 ETF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자는 토큰 증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토큰 증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